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인들과 만나서 한 장면 보고 가시죠. 우리 정의선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죠? 네, 그게 맞습니다. 우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고 싶어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그 비싼 땅값에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지방으로 가고 싶지만 지방에 가면 또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라 하고 싶어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또 이렇게 기업 차원에 어쩌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대결단을 해준 우리 현대차 그룹의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영상은요 오늘 새만금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모습이었는데 훈훈합니다. 훈훈한 모습이에요. 사실 대기업, 재벌 회장님들, 국민의힘 보수 정당과의 친밀한 이미지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겪어온 게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정말 분위기가 확 뒤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보수 입장에서는 아까도 사실 말씀했지만 뭔가 자꾸 민주당에 뺏기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든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토양을 만드는데 다들 두 팔 들고 반기고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배 아프다고 할 일은 아니죠. 저희가 더 좋은 법안을 내고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배 아프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런 장소에서 그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눈살 찌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무슨 케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케미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란봉투법 같은 거. 그 기업 옥죄는 법 아닙니까? 노조 귀세우고 그리고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소가 의무화시켰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 반기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의 수단을 좀 잃어버린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저는 자사주 상법 개정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란봉투법 문제는 진짜 악법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강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고 좀 그런 부분도 브레이크를 걸고 좀 속도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향 좀 바꾸시면 그러면 훨씬 더 케미가 좋아질 것 같다. 생각. 거기에 제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박수칠 만한 일은 류지아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과감하게 칭찬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할 기회를 줬는데 네. 또 다른 논점을 끌어와가지고 또 비판을 하는 게 너무 좀 아쉽다라는 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저희가 역대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빼고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그게 가시적인 투자라든가 지역의 어떤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새만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만군도 개발은 되었지만 간척은 되었지만 30년 동안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에서 구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5조 4천억을 포함해서 수소, 로봇 이러한 첨단 산업, 미래 산업에 직접 구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구조만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서 9조 이상의 15조, 20조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직접 직간접적 일자리 늘리는 것만으로 지금 추계하는 게 7만 1,000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차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진짜 오늘 있었던 일은 정말 저희가 크게 함께 모두가 칭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북뿐만 아니라 부산에 제가 한 2, 3주 전에 갔는데 네. 부산에서도 정말 지역의 일자리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전에 3주 전에는 광주를 갔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한다면 수도권, 서울 집중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런 투자가 지역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케미가 좋다는 거는 배 아프지 않다. 저는 그건 좋은 일이니까 네. 케미가 좋아 보이고 네. 다만 케미가 더 좋아질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실 뭐 것뿐이고 어느 정권에서나 나라 경제 살리고 싶어서 대기업 회장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죠. 근데 그 압력을 떠나서 정말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할 만하면 또 하는 게 또 기업인들의 결단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 설사 압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대개는 역대 정부에서 재벌 기업에게 압력을 넣어서 투자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기존에 밝혔던 투자 계획을 살짝 표지가리 해가지고 하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었던 서울 수도권에 있었던 곳에 약간 증액하는 정도인데 네. 이번에는 아예 호남권에 새만금의 전북에 우리 서울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에 신전략 산업과 관련된 기반을 아예 맨 땅에 모든 거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어떤 정부에서 재벌에 어떤 압력을 넣거나 팔을 비틀어서 하는 투자와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새만금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럼 이제 더 잘 아시겠네요. 이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해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년 동안 갯벌을 메웠는데 네. 지금도 메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굉장히 황량한 벌판인데 네. 거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수조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네.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사실 여기가 막상 가보면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9조 원을 투자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의 뭐 마중물일 뿐이고 계속 국가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럴 만큼의 어떤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그건 이재명 그 정부의 의지와 네. 관련된 것이고 나중에 또 정권 교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또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또 이어져야 될 가능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축포부터 터뜨리지는 방금 이제 그 류재화 변호사님께 해주신 말씀은 네. 지속적인 어떤 새만금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돼야 되고 기업이 단순히 직접 투자하는 것 말고 교통, 물류, 그다음에 또 인재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맞아요. 정주 여건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함께 맞아요. 이어져야 된다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재명 정부 한 4년, 5년만으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민주당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어느 정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은 생각이 늘 듭니다. 과제였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지방선거에서도 자꾸 이러다가 정말 TK 빼고 전멸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지역 균형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요?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 발전이 그렇게 쉽게 그렇죠. 지역 지금 균형 발전이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는 문제는 맞는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네. 당연히 영향을 주고 오히려 네. 거꾸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네. 초창기에도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 지역균형 인수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서 뭐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다고들 많이 평가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거 못지않게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는 게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담보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그렇죠. 뭐 그게 지방선거 운동이다 이렇게까지는 평가할 수 없겠지만 네. 예, 당연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네. 또 그러려고 하시는 거겠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네. 그 정책 성과나 아니면 보여주는 것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제는 MBS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67%로 높게 나왔는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면 갤럽 조사 네. 있지 않습니까?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5% 나왔나요? 64% 나왔습니다. 64%. 네. 사실 이게 그럼 어제 MBS보다 떨어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이거는 여론조사는 갤럽 여론조사끼리만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갤럽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올랐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 정책 수행에 대한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최근에 결국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엔 주가가 주가. 6,300 올랐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움직이지 않은 부동층이 있었거든요. 네. 60대, 70대 그리고 2030 세대 젊은 세대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조금 다른 세대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낮았는데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지지가 바뀌었는가 여론조사를 봐보니까 네. 데이터를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최근 이재명 네. 대통령의 SNS 메시지 네. 그리고 실제 그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따른 정책 효과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중도와 젊은 층을 포함해서 60대, 70대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네. 많은 변화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의 지지율도 보면 시작할 때는 꼴찌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2%, 3% 좋은 정책으로 쭉 꾸준하게 성장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1등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지지율을 정책 성과에 기반한 꾹꾹 눌러 담은 계단식 지지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보수가 많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모두 경험상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요. 70대 이상, 60대 이상도 전부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20대만 50%가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지지도가 확 달라졌어요. 일단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진보 성향을 가졌던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원래 예를 들어서 586 운동권 세대였던 분들이 이제 60대가 돼가면서 이제 그 지지 성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도 이건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0대, 70대, 20대, 30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또 있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못한 거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청 갈등 문제를 잘 진압하고 여전히 부실은 남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문제를 좀 잘 정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네. 부동산, 주식 이 문제 물론 부동산은 말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책 효과는 없지만 강한 센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정책 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막 10억 넘게 내려놓은 그 호가가 내려온 매물들도 막 나오고 있다고 작년 하는데. 10월 11월에 했던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전월세 풍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서울 지역은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것이 시장에서는 이건 뭔가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그 공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조정 국면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건 좀 더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주식 문제는 어쨌든 6천을 돌파했잖아요. 코스피 6천을 돌파했다는 것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니 제가 말을 보태기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아무튼 20대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20대에서 물론 아직 50%는 안 넘었지만 8%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랐다. 이거 정말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네. 있을 2030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MZ세대는 네. 이제 이념 세대가 아니다. 이념 세대가 아니고 실용주의, 성과, 정치가 과연 내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당장 2030 20대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자리, 네. 내가 졸업하고 20대 후반 졸업하고 취업하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데 경제를 지금 가장 잘 이끌어 나가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점수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20대 이후에 30대가 고민할 문제가 뭘까? 그래도 그나마 좀 취업을 하고 가장 고민할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결혼하고 그렇죠. 함께 살 집이죠. 맞습니다. 네. 함께 살 네. 주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유동성 국면에서 역대 정부가 집값 잡기가 네. 참 어려웠는데 네. 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당장의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매물도 네. 내놓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니었어요.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남동에 관저에 계시지만 어쨌든 거주 목적의 1주택이었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퇴임 후에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사저로 남겨두려고 했는데 어떤 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여러 번 제가 여기 댁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된 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평수가 워낙 넓어서 예전에도 사실 한번 내놓으셨는데 이제 매각이 되지 않았던 그 아파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1주택은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걸 가지고 억지를 지금 부렸었는데 대통령께서 이 1주택이라도 내놓겠다. 네.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뭔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지,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세보다 낮춰서 내놨다고 하네요. 팔리겠네요.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네, 저는 인기 많을 수 있어요. 이 아까처럼 매물.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한 메시지 또 이러한 어떤 하나의 행보 이런 네. 것들이 시장한테 주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거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 공격이 네, 아니라 네, 협력을 요청하는 협력을 요청. 제스처로 네. 생각이 저는 좀 사실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문제까지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아닙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 네. 확대책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네. 그대로 공급 확대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라든가 어떤 액션으로 뭐 의지를 보이고 인기를 올리고 집값을 살짝 조정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네. 한계가 있으니 네. 장기적으로 하려면 결국 공급 확대의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봐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근데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이 워낙 자중질환이라서 그렇지 늘상 이렇게 화기애애한 건 아닙니다. 오늘 송영길 전 원내대표 복당이 결국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대전이 또 예상이 됩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도 나온다고 하셨죠. 나온다고. 그리고 네. 김남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도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희 당의 유명한 네. 그 워딩이 있는데요. 충돌할 때 이렇게 경쟁할 때 네. 두 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유명한 그게 워딩이 레토릭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진짜 두 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상처받으면 그걸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한 명을 서운하게 했을 때 그걸 또 지지하는 네. 많은 당원들이 그걸 가지고 또 불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도부에서 잘 교통정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친한계에서는 이거 어떻게 뭐 전혀 신경 안 쓰시나요? 아니면은 뭐 관전잼 뭐 이렇게 보시나요? 완전 재미죠. 꿀잼 각이고요. 꿀잼 각입니까? 근데 제 생각엔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교통 정리를 해야겠죠.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두 분 다 소중한 자산인데 경선 붙여가지고 한쪽이 상처 입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교통 정리를 그래도 계양을은 네. 원래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잖아요. 그리고 그 덕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답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 김남준 대변인이 계시지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복귀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정치도 이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김남준 대변인 워딩을 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송영길 돼지. 대표가 돼지고 돼지. 거기서 꽃을 피웠는데 나는 뭐 열매고 하니까 이제 돼지는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기껏 키워도 내가 그 미랄이 됐는데 네. 결국 자기가 열매로 꽃을 피우고 자기가 좋은 건 다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로 되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내전의 조짐이 보여서 더더욱 꿀잼 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 다 사이가 아주 좋으시고요. 네. 예, 두 분 다 계양을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 입장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계양을 위해 희생하겠다. 계양을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거고 주민이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거고 당의 일임에서 당 지도부의 그것도 레토릭이지 않습니까? 이 레토릭이긴 한데 그 공천 받아야 될 분들이 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교통 정리를 할 것이다. 교통 정리 할 거라고 보고요. 경선까지 안 갈 것이다. 네, 그 교통 정리는 계양을에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국민이 한다라고 했는데 당원과 또 계양을 주민이 원하는 그런
전략 공천을 할 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원하는 송영길 경성 붙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죠. 다음과 원하는 주인이 사람을 원하는 누굴- 전략 공천을 아니죠. 하는 거. 원하는 사람을 전략 그걸 누가 공천을 알아요? 원하는 거? 송영길 전 대표가 어. 원래 내 자리였어라고 갈지 아니면 또 김남준 대변인도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때부터 쭉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걸 또 이어받고 싶은 마음도 네.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교통정리 될지는 또 김남준 대변인 욕심 버리셔야 꿀잼으로 돼요. 보시고요. 여기서 또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시청 요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남국 예. 대변인 네. 출마 하십니까? 맞아요. 궁금해요. 저 방금 앞선 방송에서도 그걸 네.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뭐 안산시장 출마하냐 뭐하냐 그러는데 근데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지역에 대한 얼마나 고민이 저도 크겠습니까? 또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성, 용인, 시흥 뭐 이런 데는 성장하는데 네. 안산은 계속 인구가 줄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산을 이재명 대통령처럼 실용주의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고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달라라는 측면에서 좀 젊은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젊잖아요. 이거 출마 선언 아니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접수인데 접수를 하지 않았고요. 네, 저는 63 지방선거 안 예, 나간다. 당에서 그냥 말렸네요, 누가. 당에서 요청하는 거 그냥 뭐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보궐도 어느 자리가 나든 저는 뭐 당에서 뭐 북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대구로 가면 대구로 가라고. 그렇다면 배제하지 출마는 않는 거네요. 열어놓는 거네요. 아니 근데 열어놓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어떤 뭘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네. 지금 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알아서 자리를 열어달라. 근데 이게 전혀 그런 말 이런 음모설을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재밌습니다.